원고가 많죠 오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야만만 시작하면 이게 준비할 것도 많고 이래서 앞에서 분주.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어제 네. 엄청 못 주무셨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오늘 그 얼굴과 그 옷 매무새를 보니까 멀끔하시네요, 밤을 새신 것 같아요.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우리 신 네. 부대변인 먼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주호입니다. 아, 참 오늘 제가 매우 가슴 아프고 좀 참담한 심정으로 왔는데요. 오늘 방송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네. 톤이 좀 많이 다운됐습니다. 예. 네, 그래도 아침이니까 톤업 해주시고 우리 여유 있는 김민주 부대변인님도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예, 저 사실은 뭐 기쁘긴 한데요. 또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마음도 좀 무거운 면이 있고요. 예, 군주민수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예전처럼 또 저희가 오만한다는 또 국민의 판단을 또 심판을 받아서 보궐선거도 치고 대선 지선도 연달아 3번이나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 거라고 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더 낮은 자세로 또 더 열심히 국민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피곤하신데 진짜 아침 일찍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아니 밤에 어디 계셨어요? 어제 개표할 때랑 오늘 아침까지. 저는 뭐 사무실에 있다가 네. 내려서 집에서 이제 주요하게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지역들 좀 보고 네. 그다음에 또 당 관계자나 또 언론인들 몇 분하고 또 밤에 네. 좀 통화하고 그런 데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 사실. 오늘 한번 좀 풀어주실 거지요. 그런 얘기 좀 하고 네. 하다 보니까 또 당선된 몇 분이 또 전화 주셔서 고맙다고 또 인사도 하시고 네. 그래서 2시 40분인가 이렇게 좀 잠깐 아, 잔 거 잠깐 예, 눈 붙이시고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디 계시고 어떻게 저는 보내셨어요? 어제 이제 그 저희 당이 이제 열어놓은 개표 상황실에서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네. 개표 상황실에서 이제 끝까지 지키다가 예. 개표 상황실을 종료했을 때 이제 저는 귀가했습니다. 네. 그 저희 기자들도 거기서 중계 연결을 할 때 네. 승리한 당에 있을 때는 정말 축제 분위기인데 네. 그렇지 않은 당은 앉아 있기가 되게 막 가시방석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가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탄식이 나오기 마련 아닙니까? 네. 근데 어제는 저희가 출구조사가 나오자마자 탄식을 넘어서서 숨소리조차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나가시고 다른 그 주요 당직자분들한테 이제 사실 언론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나 의견을 네. 묻기 마련인데 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언론인 분들. 기자들 취재하기 참 어렵겠네요. 네, 예. 기자분들 제가 예. 말씀을 나눠보니까 예. 이게 너무 출구조사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네. 다가가기조차도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네. 말씀 주셨으니까 사실 그 여의도 연구원에서 네. 미리 다 깜깜이 때 하잖아요. 근데 네. 그 결과랑 똑같이 나왔죠. 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결과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충격이 진짜 컸겠네요. 네. 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 사실 개헌 저지선도 위태롭다라는 맞아요. 결과를 네네. 처음에 받아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은 넘기지 않았습니까? 네. 개헌 저지선은 확보를 함으로써 최악의 상황만은 면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그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꼈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렇게 심판의 회초리를 든 것을 저희가 아주 매섭게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 여당으로서 남은 그 국정 운영 기간을 국민의 마음에 더 다가가고 민생을 예. 챙길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김민주 부대변인님도 한번 이번 총평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저 처음에 마지막에 이제 개헌 저지선 그다음에 예. 탄핵 저지선을 이야기한 것이 국민의힘 보수층을 결집시킨 또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 또 그 결과가 그 개표 그 예측과 6시 발표됐던 예. 개표 예측과 실제 상황에서 좀 출구조사 결과가. 출구조사하고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승리는 굉장히 큰 승리입니다. 저 민주당이 사실은 야당으로서 이렇게 큰 의석수를 가진 건 처음이에요. 지난번엔 여당이었고 예. 그다음에 152석도 예. 노무현 대통령님 네. 그 탄핵 역풍으로 이제 저희가 152석을 차지한 거였고 이번에는 야당으로서 가졌던 처음의 큰 승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단순히 민주당의 승리로 인식하지 않고 국민의 승리라고 보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의석수만큼 나왔다고 좀 보는데 그 탄핵 그리고 개헌은 사실은 국민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역풍을 맞을 수 예, 있습니다. 항상 국민의 그 뜻에 쫓아서 해야지만 이제 성공적이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뭐 저희 민주당이 200석이 대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건 아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그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좀 깨달아야 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예. 보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뭐 그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그 최수근 상병,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네. 저희의 뜻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대통령께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더불어서 저는 그 개헌을 오히려 이렇게 된 마당에 그 개헌을 정부 여당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건 단순히 정파의 이불리가 아니라 예. 사실은 여당과 야당, 여야가 바뀔 때마다 개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런 거 상하하지 말고 저 조국 혁신당이 쏘아올린 공이 있어요. 7공화국에 대한 거. 예.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좀 머리를 맞대고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주 부대변인께서 이제 전체적인 뭐 개헌 문제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신조 부대변인님,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혹시 뭐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 여당 쪽에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지금 선거 결과가 음. 방금 사실상 다 끝난 건데 그렇죠. 저희는 충격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충격에 예. 빠져서 솔직히 어제 개표 상황실도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료를 했어요. 네, 저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못 봤습니다. 어. 그것은 국민이 사실 거기에 기다리시는 언론인 분들은 기자로서 계시는 게 아니라 국민의 물음을 대신 전달하기 위해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벌렸다. 저희 입장에서 예. 그 정도로 조금 충격에 지금 휩싸여서 이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제 그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변하셔야 된다. 정부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 사실 여당만이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국정기조를 변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국민들이 국민 여러분의 그 의견을 표출하고 그 정치인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의사 표출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선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번 선거 결과가 저는 국민들의 그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줬다. 근데 그 절실하게 보여준 것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그리고 정부 여당을 향한 심판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서도 분명히 변화하는 입장을 내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부터 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저는 은연중에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께서도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 민생을 살피시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약간 오만해 보일 수 있는 모습, 불통의 모습, 그리고 민생을 챙기기보다 그 이제 독선적인 모습을 조금 보이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셨던 국민은 늘 옳다라는 예. 그 생각으로 아마 국정 기조를 전환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과 협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 김민주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의회 권력을 독점적으로 빼앗긴 것이 처음입니다. 네. 사상 초유의 지금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치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혼란스러운 나라 그리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할 수 있을지를 야당과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다음에 진정한 그 협상 그리고 정치의 본연의 모습을 조금 되돌려 주시기를 저는 예. 바랍니다. 예. 숙연해집니다. 김학준 대변인. 지금 아직 그 비례대표가 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한 110석 좀 못 미치게 한 저희 105석 정도. 지금으로 네. 하면은 비례대표가 119석 정도를 가져갈 것 같고 네. 지역구까지 하면은 109석입니다. 네, 109석 정도 될 것 예, 같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런 얘기가 이미 처음부터 나오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유일하게 이제 그 임기 본인이- 내내 예. 여소야대가 그러니까 여소야대, 겪는 예. 유일한 대통령이 돼버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쪽에서도 뭐 하실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임기 3년 남았는데 조기 레임덕 들어가는 겁니까? 그 대통령이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아까 이제 신 부대변인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이번에 엄청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한 거는 예.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은 대통령의 태도, 음. 오만과 독선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공정과 상식이란 이름인데 그것이 자기 본인과 가족, 지인들한테는 없는 자기의 적들한테만 통하는 공정과 상식이었던 것을 국민들이 분노한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옷을 잘못 입었을 때 지금 옷을 잘못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잘못 입을 때 가장 첫 번째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 아닙니까? 그건 전 첫 단추가 항상 생각한 대로는 바이든 날리문이었다. 그때 국민들에게 바이든으로 들리는 저도 아직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그 난리문이다라고 하고 이것을 뭐 강박하듯이 국민들한테 하고 언론에 대한 좀 MBC에 대한 비겁할 정도의 탄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독선 어떤 일방주의 예, 예, 이런 거 예. 문제가 됐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까지도 혹시 변했을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시그널을 줬으니 변했을까 했는데 예. 이종섭 뭐 이후에 황상무 수석 사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의사정원에 대한 국민 대담을 하는데 예.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으시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갖췄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오늘쯤에 이제 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들리는 말로는 이 결과도 대통령님께서는 예측을 하셨다고 제가 살짝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하셨다는 건 무슨 뭐 수석하고 뭐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 110석 하겠니? 뭐 이런 말씀 하셨다는데 그거는 뭐 제가 전해 들은 말이라. 예, 전원으로. 예, 또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예. 예. 하고요. 그래서 예. 좀 변화하시려면 야당과의 어떤 그 협의체, 예. 그 대화 협치가- 협의체를 꾸리는 게 그거를 중요하다. 하고 그다음에 터놓고 얘기하면 원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것도 그런 거였잖아요. 뭐 야당 대표하고 뭐 김치찌개 소주 먹고 심탄이하게 부르겠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 하면은 대통령이 레임덕이냐 아니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예. 생각이 어떠냐. 아까 얘기했듯이 특검 문제, 예. 개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레임덕이냐 아니면은 뭐 성공적인 대통령 임기에 예. 맞으시느냐를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일각에서는 뭐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있긴 있는데 그건 예. 좀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대통령을 잘 모셨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잘못된 대통령실의 비서관들 다시 전부 다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내각도 전부 예. 다 함께 음. 책임을 지는 게 맞겠죠. 예. 아니 근데 지금 180석은 너무나 4년 전과 거의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뭐 일각에서는 아니 4년 전과 지금하고 뭐 의석수야 약간 플러스 알파만 됐을 뿐이니 또 다시 정치 공방만 난무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많이 바뀔까요? 많이 바뀌지 않으면 불행이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과 다른 지금은 거죠. 이제 3년 차긴 하지만 지금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중간 심판을 한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는 표로서 예. 제2의 촛불 혁명과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예. 국민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더 불행한 사태를 국민이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불행한 사태는 뭐 예, 상상에 예. 맡기도록. 근데 이거를 아실 거라고 봐요. 음. 네, 아실 거라 보고. 네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이 비례정당 득표율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뭐 한 36%, 7%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떤 지역구는 뭐 경인 지역은 아니지만 뭐 조정훈 후보라든지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는 될지 예상하셨어요. 사실 이런 곳에서 또 어떤 민심을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보다 의석수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전보다는 늘었고. 예, 그러면 어떻게 뭐 선방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신조 부대변인님. 당시와 상황이 다르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정부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정부 여당으로서 할 수 있었던 선거 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참패한 것보다 불과 6석을 더 얻었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참패고 예. 참패에 대한 원인은 뭐 수도 없이 많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심을 다 받들지 못했다. 그 한마디로 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민주당이 그리고 범야권이 지금 거의 한 190석 정도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범야권도 탄핵이나 뭐 특검 같은 그런 정치적인 구호보다는 민생을 해결할 만한 그 대안을 조금 마련하셔서 정부에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안들이면은 뭐 받아들이고 또 그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튀면은 좀 같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그러니까 의회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50.1% 대 49.1% 0.2%포인트 차이여도 50.1%를 받은 분이 당선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난번 미래한국당이 33% 포인트 네. 정도를 얻었고, 요번에 제가 보기로는 한 38% 포인트 네, 정도를 네. 얻을 것 같아요. 이게 막상 국민의 뜻을 전체 표로 환산을 해보면 의석수에서는 저희가 뭐 엄청나게 밀리고 있지만 전체 국민의 의사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슬아슬한 지역이 많았어요. 아슬아슬한 네.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그 표를 다 모아놓으면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뭐 의석수는 밀리지만 그 민주당과에 있어서 국민들이 보실 적에 국민의힘을 무참히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도봉갑 네. 지역을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도봉갑 그 김재섭 후보가 얼마나 그동안에 고생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4년, 그러니까 지난 선거까지 하면은 뭐 한 5년 정도를 그 지역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보다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라는 분이 전략 공천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도봉갑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벌였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봉갑 주민들이 아주 심판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수도권에서는 뭐 바람 구도도 중요하지만 인물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 정권 심판의 구도가 강하고 뭐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매선 회초리 바람이 강하다고 한들
후보 경쟁력에서 밀려버리면은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음.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선거를 치rum에 있어서 각 당이 뭐 전략을 짤 때 구도나 바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인물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또 유심히 살펴서 공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 같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계속 정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데 아마 쉽지 않을 것 음. 같아요. 예, 당분간은 좀 쉴 생각을 갖고 예. 있을 텐데 음. 또 대통령실도 아마 그런 요구를 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이번 선거 기간의 성격을 보면 이 패배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야? 나 정도니까 이 정도 했어. 예, 이렇게. 그럴 생각도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덧붙이고 예, 예. 싶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건 태도와 자세였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예. 바이든 날리문도 얘기했지만 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팩트를 이제 선거 끝나니까 말씀드리지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대파가 비싼 적이 있었어요. 비쌌죠. 네. 예. 하고 물가나 경제 수치가 그때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다만 이거를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거를 대처하려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태도와 자세가 국민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오만하게 보였다는 것이 더 컸던 것이고요. 예.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이후에 전국 운영을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못 알아들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더 말씀드리고 아까 예. 이제 보수층이 진보보다 많아요. 항상 조사를 해보면 한 5% 정도 보수가 항상 더 많게 나옵니다. 예. 문제는 이번에 중도층이 거의 다 민주당이 힘을 쏟아준 거거든요. 그 중도층 즉 무당층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의사결정을 하죠. 첫 번째는 합리적인 상식을 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이유에서 투표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보면은 경제적 이유에서 요번에 마포갑에서 예. 그 조정훈 아파트 당선인. 예. 가격 관련돼서 아, 네네. 많은 여전히 불만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조정훈 후보에게 당선을 줬고 네네. 마찬가지로 그 저희가 요 이야기는 전략 공천으로 네네. 온 분들에 대해서는 반발을 또 하는 거죠. 음.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못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심판을 우리 당의 지지로 해주신 거다. 중도층이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4부에 이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 다시 옵니다. 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야 만만 오늘 총선 다음 날 저희가 후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야만만은 진짜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한번 진짜 유튜브 연장 방송이라도 하든지 한번 아니, 우리 제가 2시간 트자, 해야겠습니다. 예. 오프닝부터 같이 하자.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우리 얘기하다가 끊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미래. 그러니까 이제 김민주 부대변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지금 당장은 등판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에. 네, 신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내부에서 뭐라 그래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잠시 뒤에 입장을 발표하실 텐데요. 네. 예. 제 생각에도 지금 계속 전면에 계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라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국민의힘을 향한 참패 그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내실지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어제 밤에 네. 입장을 내실 줄 알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다 보시고 네. 입장을 내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께 또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하신 예. 것 같아서 아마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리면 그러면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뭐 유학을 가든지 어느 한동안 좀 공백기를 가지다가 대선 때 다시 한번 등판한다 이런 얘기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지금 총선 결과를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나중에 대선 때도 먹힐 거라고 보십니까?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렇게까지 늦게 잊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지금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마 곧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 같아요. 음. 국민의힘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이겼으면 제가 130석 정도 했었으면은 예.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뭐 대권을 도전했을 텐데 예. 이 정도 패배였으면은 당을 더 혁신하겠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 곧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까, 예, 예.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지금 뭐 얘기하셨지만 네. 사실 어제도 이미 당선인들에게 다른 타 방송사에서는 이제 뭐 당권 싸움 들어갈 거냐 예, 이런 예. 질문이 있더라고요. 양쪽에 물어보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뭐 당권 싸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될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저희가 너무 참패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바로 못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도 저희가 103석 얻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네, 네. 김종인 그러니까 비대위도 관리형 비대위가 있고 혁신형 그렇죠. 비대위가 예.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진 전 그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제 관리형 대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그 당선자 대회를 열거나 해서 예. 원내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그분이 권한대행을 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물색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또 혁신형 비대위가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를 이어선 또 비대위가 예.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좀 예,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비대위 이름으로 여하튼 관리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관리형일지 아니면 그게 혁신형 비대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예.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도 동작을 해서 당선이 됐고 네. 안철수 후보도 당선이 됐고 됐죠. 뭐 이분들도 당권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국민의힘 쪽에서? 뭐 제가 남의 당 이야기를 하는 게 얘기하셔도 적절치 됩니다. 않을 수도 있는데 비대위가 또 비대위를 만들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 이럴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음. 정당성 있는 당원들이 투표한 예. 정당성 있는 당 대표가 권한을 갖고 당을 혁신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8월에 네. 예, 8월에 전당대회를 있고요. 하고요. 일정이 많죠. 지금 뭐 5월 달 정도에 원내대표 아무래도 거대 네. 야당이고 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또 개혁 혁신당과의 관계, 뭐 새로운 미래와의 관계 때문에 네, 원내대표가 네. 어느 분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국회의장 관련돼서도 예. 또 네. 저희 내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유력합니까? 좀 들은 거 있으세요? 추미애 후보가 요거는 제가 요런 말씀드릴게요. 거 아, 네. 제가 아, 우리 말하기 실제 부대변인. 요거는 네. 제가 민주당 고위 관계자한테 예, 예. 직접 들었는데 네. 예. 추미애 의원으로 아, 정리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 예, 예. 아 이거 저도 알고 있는 얘기라서 약간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이거 얘기하시면 아마 고정 가능성 많아 보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 아, 국회의장을 오랫동안 좀 바라봤던 분도 있고 예. 똑같은 선수인 분이 한 분 더 있어요. 그러면 유력하신 남성이겠네요. 여성은 남성분이신데요. 그죠? 물론 뭐 여성 첫 국회의장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이거는 의장 선거는 원내대표 선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부의 그 의원 투표로 비밀 투표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제일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 아. 국회의장 선거입니다. 아. 속말만 모릅니다. 누가 뭐 밀자고 해서 되는 선거가 네.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지난번 뭐 이번에 경선에 지셔서 입상을 못하셨지만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 나갔을 때 그분이 한 번에 90표 얻어서 한 번에 네. 1차에 당선된다고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모른다. 라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지가 이제 요 프로그램 경쟁 끝나고 상대로. 제가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네, 알려주실 네. 거죠? 네. 아니 조금 전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 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그러면 자, 않아서.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향후 문제, 향후 전망 그 얘기하고 요 조국 혁신당으로 가죠. 네, 그럼 예, 예. 간단하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이제 대권 도전을 위한 탄탄대로 가는 겁니까? 됐죠. 탄탄대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한번 또 그 대선에서 낙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다음에 차근차근 좀 실수 없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 오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후보에 대한 당선인과 비당선 상관없이 예. 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지금 남아있는 숙제고요. 그다음에 8월 전당대회가 곧 있어요. 지금 이렇게 거대 야당이 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복합한 정치적인 그 어떤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 이재명 당대표께서 한 번 더 당대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도 그렇죠.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필요성에 의해서. 친문계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뭐 전 의원이라든지 저희가 친문 뭐 비문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가 돼서 이번에 총선에도 승리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오랫동안 이 당대표 선거를 준비했던 몇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 당에 나올 거고 또 이게 거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오려는 최고위원 후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벌써부터 얘기들 흥미진진해집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요 얘기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씩만 각각 여쭤보죠. 그 공천부도 워낙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에게는 친명 공천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전략 그리고 공천. 예, 우리 예. 신주호 부대변인한테는 친윤 공천 혹은 한동훈 위원 체제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짧게 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계속 얘기했지만 과정은 거칠었으나 결국 혁신 공천으로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니 근데 아까랑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안기령 후보라든지 유삼영 후보 예. 전체적으로 예. 뭐 그런 문제점은 여튼 문제점은 예. 많이 있긴 그건 이제 있다. 정치 정당의 공천 과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전략 공천으로 해서 당에서 육성되지 않은 후보를 인재 영입으로 갑자기 내려꽂는다든가 예. 급하게. 그러면 당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둘 다 이제 지지를 얻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는 좀 피해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인재 영입보단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예. 영입보단 육성이 정당은. 필요하다. 네, 네. 예, 이런 말로 지금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우리 신 부대변인은.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었고 예. 민주당은 저희에 비해서 갈등이 훨씬 많았습니다만은 저도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의 시스템 공천 결과 인물론에서도 좀 밀린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앞선다. 저희가 그 후보 경쟁력이 뛰어난 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재섭 후보 같은 분들은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그 구도를 깰 만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건 여기까지 듣고 아까 이제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될지 아셨어요?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어떻게 될 줄 알았습니다. 아, 예. 신주호 부대변인은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제가 그 나는 국대다 이준석 대표 체제 때 그렇죠, 맞습니다. 나는 국대다라는 그러네요. 그 맞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준석 퀴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그걸 예. 통해서 됐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님과 지금 당은 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응원을 많이 했는데 요번에 될 줄 알았다라고 제가 언제 느꼈냐면 그 유세 현장을 제가 보고 느꼈어요. 굉장히 그 공영훈 후보나 네.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 구구절절하게 애절하게 그 유권자들한테 호소하는 모습 그리고 그 호소를 본 유권자들이 점점 모이는 모습 네. 사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 인파가 그거를 보면서 저는 아 이분이 그래도 되시겠구나 하는 네. 걸 느꼈습니다. 예. 이재화선 얘기지만 지역구 주민분들은 그걸 많이 느끼셨대요, 현장에서. 네, 네. 그 얘기 하시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공영훈 후보를 저희가 계속 공격을 했어요. 사실은 논란도 있었고. 예, 저희 당에서 이제 선거 기간 내내 공격했고 공영훈, 양문석, 김준혁 이 세 분을 공격을 했는데 예. 공영훈 후보를 때렸더니 국민의힘 후보가 득을 본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지금 예, 네. 득을 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한 상황인데 뭐 어쨌든 공영훈 후보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우리 예. 국회에 들어오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있어서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예.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 네. 이준석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좀 재밌고 또 신선한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국회 정당사 정치의 어떤 발전을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예.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공영훈 후보의 낙선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이 한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지내셨으니까 오셔갖고 또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문제점들을. 그래서 앞장서서 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네. 역할을 좀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생각보다는 네. 처음 시작보다는 그렇게 조금 그렇지 이번에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정권 네. 심판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 삼지대가 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준석 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대권까지도 노려 보겠네요. 이제 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데 뭐 신 부대변인님도 어떻게 더 잘하시니까 생각하시는지. 그럴 거라고 보지 않으세요? 혹시 뭐 당을 네. 옮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어. 저는 이 그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킬 건데 네. 바로 다음 대선에 나오시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나이를 보니까 되긴 하시더라고요. 예, 네. 되긴 예. 하는데 아마 바로 다음 대선을 나오는 예.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러면 조국 혁신당 얘기 한번 이번에 가볼까요? 그렇죠. 와. 지금 한 예. 13석 열석. 예. 정도 지금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12석에서 3석. 네. 공식적인 목표는 열석 열석. 플러스 알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김민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사실은 중간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불협화음이 날 때 굉장히 좀 흔들렸었어요. 민주당 지지층이. 예. 그런데 이때 잊혀졌던 윤석열 심판론을 다시 끄집어내고 검찰 그 심판을 다시 끄집어내서 대립 구도를 명확하게 했던 거는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의 공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권 심판을 다시 불러붙였고 예. 그 결과 이렇게 야권에 큰 승리가 있었고 또 조국 혁신당도 큰 승리를 했죠. 특히나 볼 필요가 있는 게 호남 쪽에서의 조국 혁신당의 지지가 좀 높았어요. 네, 네. 저희 뭐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조국 대표는 범야권의 뭐 포스트 이재명이라고 할까요?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예. 특히나 이제 정통적으로 그 호남의 지지를 받은 영남 후보가 저희 민주당이 대권 후보였던 어떤 기시감을 또 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아직 대법 2심까지 판결을 예. 받았기 때문에 대법만 남아 있는 대법은 사실은 확정만 하기 때문에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좀 갈 사법- 길이 멀다, 사법 네. 리스크가 크다라고 네. 예. 볼 수 있고 예. 남은 거는 이제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되게 빠르고 공격적인 대여 투쟁 노선을 견제할 겁니다. 네. 얘기했던 특검과 뭐 개헌에 대해서 불붙일 텐데 그 경쟁에서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더 보일 건가가 남아있는 숙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이 합당을 안 한다 그렇죠. 했잖아요. 안 할 겁니다. 어. 안 할 거고 제가 듣기로는 조국 혁신당은 벌써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요. 와. 네. 네. 아직 당선이신 분인데. 예, 예. 네. 아니죠. 어. 당이 아. 당이 그러고요. 네, 네. 뭐 개혁신당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아니, 그러면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준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이. 네.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까? 립서비스인가요?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추진을 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조국 혁신당이 개혁적인 그 정책들이나 움직임을. 예, 네. 예. 뭐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예. 아,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이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된 거잖아요. 이제 범야권에 있어서 대선 주자급으로 확 떠버렸으니까 조국 대표가. 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 얘기만 신조 부대변인께 하고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저는 두 당 간의 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말한 그 원내 교섭단체 완화는 국회 안에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을 잡고 대여 투쟁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건 이제 공생 관계죠. 하지만 동시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울 겁니다. 조국 대표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선에 한번 직접적으로 출마를 했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인데 조국 대표는 사실 직접적으로 본인이 선거에 뛰어든 적은 없어요. 이번에도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권자의 직접적인 지지 강도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된 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비례대표로 나가서 그 조국 얼굴로 치룬 선거에서 이만한 지지를 얻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금 심리적인 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법 리스크 그 문제를 두 분이 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네. 예. 저는 민주당이나 범야권의 향후 대권 주자가 새로운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두 분에서 안 예. 나올 겁니다. 네. 아니 아까 김민주 부대변인님께서는 사법 리스크가 더 조국 대표가 크다고 했는데 2년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뭐 이것저것 그렇죠. 보면은 더 클 더 것 같은데. 길죠. 예. 예. 이제 그 최종 판결까지 시간을 그- 이야기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네. 과정이 더 시간의 길 거다라는 싸움이다. 네, 뭐, 예. 이야기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조국혁신당 또 개혁신당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3세력이 조국혁신당 말고는 사실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처음에 뭐 빅텐트 얘기했지만 새로운 미래도 지역구 한석된 거죠 결국엔. 예, 예. 예. 예, 비례는 좀 어려워. 김종민 의원. 김종민 같은 네, 거. 예. 그렇습니다.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양당 체제가 좀 고착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체제, 정치 제도에서 제일 안정적인 건 양당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3지대라고 불리는 소수 정당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명함. 자신들이 어떠한 정책을 내걸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이념적인 색채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조국혁신당은 아주 반윤이라는 그 기치를 내걸어서 그 누구보다도 선명한 정당의 색깔을 보여줬죠. 근데 반면에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와 그러니까 이낙연 예. 대표의 그 정당과 통합을 했다가 그거를 깨는 그런 촌극을 또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 개혁신당이 갖고 있었던 고유한 색깔이 무뎌졌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서로 합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각자의 포지션에서 추구할 수 있었던 목소리를 계속 내걸었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오히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조금 그 회색 깔을 보였기 때문에 모호했다. 모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녹색정의당은 뭐 이번에 저는 생명이 다했다고 봐요. 그렇죠. 과거에 민노당 시절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노동이라는 그 중요한 가치를 저버린 지가 오래고 지금은 뭐 이도저도 아닌 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또 국민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예. 반면에 또 진보당은 지금 그래도 네. 한석 한석 정도를 유지했죠. 확보한 게 예. 진보당이 이제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 그 잔존 세력이 만든 당으로 본인들이 이제 녹색정의당이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던 노동이라는 그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3지대 소수 정당들은 다른 정당들보다 강한 색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닌가. 네. 예. 우리 그 제3세력 발 어떤 정계 개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가능성이 있다가 이제 깨진 거죠, 요번에. 저는 그 시발점이 이 정치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따르겠지 국민이. 그 오만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국민을 쫓아야 되는 거죠. 국민을 예, 예. 따르라고 해서는 실패한다. 리드가 아니라 쫓아가야 이번에 이제 된다. 새로운 미래가 저는 결정적으로 그 실수를 했다고 보는데 네. 전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가 진작에 개혁신당 합치기 전이든 합칠 때든 대권을 나가지 않겠다. 대선 후보를 나가지 않고 이선을 빠지겠다. 후배들을 이해하겠다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거를 이준석 대표 체제로 하는 거에 승복을 하고 했었으면은 지금 그 3지대가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 조금 더, 같다라는 예. 생각을 해보는데 네, 네. 예, 그렇지 못했던 것이 네. 3지대가 불발이 됐던 것 같고요. 분명히 틈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의 그 불협화음 분당 사태가 나기 전에 빨리 선명하게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그 조국 혁신당이 했던 것들을 먼저 개혁신당이 했으면 네. 몰랐죠.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예, 있다라는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네 저희 총선 다음 날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눴고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두 분의 행보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우리 신조 부대변인은 계속 뭐 제일 좋은 질문인데.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직 이번 총선까지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네. 예.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시고. 예, 네. 일단은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예. 방송은 안 쉬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은 개인적으로 이제 당선된 분들 중에 음.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음. 저하고 오래된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 뭐 의원실 세팅 같은 게 아, 있어요. 예, 그런 예, 예. 것들 좀 도와주고 예. 추천할 사람 추천해주고 예. 잘 적응되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전당대회거든요. 그렇죠. 전당대회 어느 당 대표 어느 최고위원이 돼야 우리 우리 당이 더 건강해지고 혁신해서 다음 지방선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지 네. 예. 중요한 또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때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분 다 저희 방송은 쉬지 않으시는 걸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총선 네. 이후라서 그런지 이 여야 만만이 제일 건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재밌었어요. 예. 저도 사실 그 동안에 나와서 이렇게 힘드셨죠? 공격적인 말씀하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 말씀드리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주호 부대변인 그리고 김민주 부대변인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국 개표율 99.88% 보이고 있고요. 비례도 지금 거의 다 개표가 되긴 했습니다. 99.95% 지금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은 결과는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여기서 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